시장이 좀 어수선하죠. 돋보기로 자세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이럴 때는 좀 흐트러집니다. 저희가 초점 모아드릴게요. 차영주의 시장 돋보기,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불안하게 봐야 될, 그리고 안도해도 될 이런 포인트들 궁금한데 지수가 지금 양전했거든요. 예. 안도해도 됩니까? 아직은 아닌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일단 지금 4천에 대한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4,200에서 4천 정도면 5% 조정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크게 문제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잠깐 쉬는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안심이다라는 것은 안착을 해야 되는 건데 안착까지는 제가 볼 때는 6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3,500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게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 우리가 안심한다라는 것은 4,200을 뚫어줘야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몇몇 종목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직전 고점 대비해서 약간의 그 폭이 있어요. 이 폭이 매물대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전자를 넘어서 11만 원까지 갈 때는 정말 쉽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11만 원에 지금 사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원금만 오면 팔아야지라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11만 원 안 팔아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물량을 소화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변동성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짧게 덧붙이자면 이번 주, 다음 주, 특히 이제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실적 시즌입니다. 오늘도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팡팡팡 터지는 종목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LIG 넥슨도 퍼지고 앞서 코너에서도 몇 종목 다루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주위에 불안하죠. 변동성이.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환율도 지금 불안하고 환율 여러 가지. 지금 또 장중 고점인데 이거 어떻습니까? 환율이 어제 밤에 갑자기 급등해 버렸어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어르분이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환율이 1,450원을 이제 돌파하는 부분들인데 갑자기 환율이 불안해졌어요. 근데 그동안에 환율이 1,430원대에서 외국인들이 물론 이제 팔기는 했습니다만 환율을 별로 신경 쓰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환율이 불안해진 것을 우리가 특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미국에 있어서 관세 정책에 법적인 제동이 좀 걸리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1심, 2심은 트럼프 정부가 다 졌어요. 3심이 이제 대법원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어제 나온 얘기가 현재 지금 그 관세 정책의 결정권 의회에 있다. 라고 지금 어제 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팡팡팡 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트럼프 관세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시장에 자아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뉴욕 증시의 변동성을 또 키워놓은 상태고 아이러니하게 미국에서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 이러면 안전자산이 또 달러로 또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우리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1,450원을 뚫어주는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기축통화가 참 부러운 거예요. 기축통화가 그래서 부러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 불안이 또 움직이게 되면 일단 시장은 또다시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지금 그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내내 외국인들이 팔았다가 네.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네. 것은 좀 다행이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오후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환율이 1,450원까지 다시 한번 치솟는데 외국인이 그간 내내 팔다가 오늘 들어왔다. 게다가 지금 한 2천억 원 정도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술적으로 흔들 만한 단기 조정은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인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보유자분들은 지금 고점에서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차익 구간을, 그러니까 수익을 계속 누리고 있는 자리에서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일단 주도주를 갖고 계시다라면, 주도주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반도체, 조방, 원전이라면 이 변동성에 지금은 액션을 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10% 변동성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물타기를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다음에 팔자니 이것도 저는 파실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비주도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가 아닌 비주도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비주도주를 팔아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주도주를 갈아타는 전략이 좋다.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를 계속해서 물타기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 저는 하실 필요 없다. 주도주는 일단 보유하자. 그리고 물타기도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4천을 안착하고 나서 제가 그동안 하이닉스의 맥점을 잘 찍어드렸죠. 하이닉스 맥점 찍어드릴 때마다 그랬잖아요. 안착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도 안착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은 4천을 테스트 구간이니까 주도주를 파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비주도주를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실적 시즌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때마다 비주도주가 만약에 올라온다라면 그러면 그런 것들의 그 등락을 이용해서 오히려 올라올 때마다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닉스 말씀해 주셨는데 타점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62만 원을 돌파했던 이달 초 이것이 무색하게 변동성을 겪으면서 그래도 5일선을 지켜주며 오늘은 59만 6천 원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에서의 매력도는 그냥 일단 관망입니까? 일단 지금은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준비하셔야 되는 기간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제 어이젠코 말씀하신 것처럼 5일선을 좀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11선을 안 깼죠. 11선이 깨지면 20일 이동평균 60일 이동선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11선이 깨지면 일단 한번 3분의 1 정도는 덜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닉스가 현재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하이닉스를 이제 우리가 PBR 개념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PBR이 지금 1.8배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되니까 이제 PER 개념으로 좀 다시 바꾸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PER 같은 경우는 우리가 TSMC나 엔비디아 대비해서는 약 한 절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 40배 정도 되면 우리가 한 20배 정도 되기 때문에 12개월 포워드로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5일 동안 변동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났을 때에 만약 5일선이 깨진다라면 하방으로 조금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다 덜어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한 3분의 1 정도 롤링하는 구간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60만 원 올라오니까 하이닉스가 당장 어떤 얘기가 나오죠? 100만 원 얘기가 나오잖아요. 100만 원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2배 가까이 올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기간 조정을 겪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 100만 원에 대한 우리가 부분들이 조금 약간의 너무 공격적으로 본 게 아니겠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이 그걸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이닉스 100만 원 얘기를 하고요. 삼성전자 17만 원 얘기를 할 때 과거 삼성전자가 6만 7만 전자에서 올라갈 때는 펀드멘탈 얘기를 많이 했죠. 펀드멘탈이 지금 뭐 어떻게 되니까 레거시 반도체가 어떻게 되고 HBM이 어떻게 되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지금 AI 거품론이 지금 약간의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가운데 있어서 그냥 위에다가 그냥 가격을 던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있죠. 아니 11만 원짜리가 어떻게 17만 원까지 던지면서 HBM 통과 얘기는 쏙 빠질까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딱 보면 야 17만 원까지 간대. 지금 사야 돼. 포모 현상에 많은 분들이 시달릴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단어 자체는 약간의 거품일 수도 있다. 그리고 지수가 7,500도 어제 나왔잖아요. 그것도 조금은 너무 오버슈팅이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트로이카 장세가 온다면?이라는 가정으로 KB증권에서 나온 7,500선 지금 너무 강하게 이런 호평에 기대하면서 따라갈 때는 아니다. 조금은 진정하고 리스크 관리 들어가자라는 의견도 하이닉스 전략이었어요. 사실 AS 받아볼 게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와 주도주 안에 조방원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조방원전 가운데서도 짚어주신 종목들이 꽤 있어요. HD 현대일렉트릭도 70% 가깝게 상승률을 잘 기록한 자리였고 한화오션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조방원전 틀 안에 있는 종목들은 아까 그대로 가져가자 하셨는데 에이펙 이후에 너무 조용하거든요. 반도체랑 좀 다르게 가져갈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것들이 이제 조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달에는 펀드 리밸런싱이 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것이 지금 얼마나 올랐나요? 1년 내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일부 공격적인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매물이 이제 출회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 LIG 넥스원에 대한 시장의 평가입니다. LIG 넥스원이 이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수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적인 충당금을 쌓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조선주에도 저는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방원전 중에서 탑픽은 전력인프라는 여전히 꾸준히 가져가지만 방산과 그다음에 그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물량을 조금 덜어내는 한 3분의 1 정도 덜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좋다. 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꼭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이제 앞으로 특히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1,500억 달러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담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와 저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종목 다 궁금한데 시간이 좀 제약이 있네요. 간략하게 좀 들어볼까요? 일단 에코프로 실적 보셨죠? 일단 뭐 두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차익 실현을 좀 권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익 실현. 에코프로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밑에서부터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 두 종목 다 내러티브로 올라온 부분들이고 실적에 따른 변동성이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익을 좀 챙기고 그리고 나서 다음을 좀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로봇주들에 대해서는 차익을 권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이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이버도 성적표 공개하고 오히려 오늘 카카오 성적표 나왔는데 네이버가 더 선방하네요. 0.6% 더 올라갑니다. 결국은 AI의 시대가 온다면 대장은 네이버라고 하셨어요. 지금 자리에서 30만 원까지 기대 유효합니까?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현재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모아갈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앞서 이제 김태성 부부장께서 이제 ETF 또 추종 전략도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차기 주도주는 네카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에 있어서 틈새 전략으로 놓고 본다라면 네카오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카카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광고 수익이 여전히 중심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종목 대응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수 4030까지 회복합니다.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같이 인사드립니다.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